자, 이번 시간에는 2등 방문의 고향집을 제가 갔다 온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칸센 레일스타라는 걸 타고 오사카에서 출발해서 신야마구치까지 약 2시간, 그리고 바로 야마구치시의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하기시까지 다시 버스를 타고 갑니다. 시골 버스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골 버스 안에서 도시락 하나 미리 사갖고 뭐 장어 덮밥, 민물장어가 아니고 바다장어입니다. 바다장어 싸죠. 이거 하나 사서 먹으면서 여기가 지금 야마구치 시내를 지나가지고 하기시의 2등 방문의 고향 집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2등 방문의 고향집 마을 풍경입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길을 걸어서 쭉 일단 마을부터 한번 봤습니다. 그때가 그 요시다 쇼인의 탄생 150주년이어가지고 그때 뭐 깃발도 걸려 있고, 바로 이제 하기 시내 중심 2등 방문의 집 근처입니다. 여기 이제 거의 도착을 했고, 하기시는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바닷가, 우리나라 동해 바닷가하고 다 있는 그런 시골 해변 마을의 해변 도시죠. 자, 하기시의 이제 시내 풍경입니다. 하기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옛날에 에도 시대 때는. 그래서 기와집들이 좀 뭐 뻔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풍경이 뭐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런 뭐 이 기와 담장 같은 거 보면, 돌담 보면 거의 뭐 우리나라 같아요. 여기는. 그 이유가 그 백제 시대 임성태자라는 사람이 일본을 건너가 가지고 이 마을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 백제 남도 풍경하고 비슷합니다. 시골 마을 치고는 상당히 그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깔끔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낯익은 그런, 특히 이 사진은요, 이게 우리나라의 뭐 남도에 있는 무슨 뭐 김영랑 생가 앞에 있는 그런 마을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일본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2등 방문이 자랄 때 어릴 때 자라던 집입니다. 멀쩡한 거고요. 자,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대개 이 초가 지붕을 일본은 볏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갈대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초가 지붕이 볏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이 건너가서 살던 지역, 특히 가야 출신들이 일본으로 집단 이주해서 살던 데를 가면 지붕이 전부 갈대입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에 갈대를 벼서 가야 시대에는 그 지붕을 했어요. 그런데 백제 쪽에서는 볏집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볏집으로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틀려요. 이등방문의 집 아닙니다. 굉장히 집 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뭐 많이 좀 확장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집 안에 걸려있는 2등 방문의 부모님 사진과 2등 방문과 그의 처 우메코의 사진입니다. 자, 어머니입니다. 그야말로 자식을 기르는 일밖에 모르는 그런 어머니 같이 생겼죠. 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평민이었고 이 동네의 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공금을 가지고 노름을 하다가 다 잃는 바람에 잡히면 뭐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15년 정도 지났을 때 마을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평민인데 이름이 하야시 임시입니다. 임시, 수풀임시예요. 임십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2등 방문을 이또 가문, 2등 가문의 양자로 보내가지고 2등 방문이 신분 세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평민이고 이 사람은 이또네 집, 즉 하급 사무라이, 연봉 150가마니의 최하급 사무라이지만 어쨌든 사무라이 한테 양자로 보내가지고 2등 방문이가 사무라이가 되는 거죠. 신분 세탁을 한 겁니다. 자, 2등 방문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워하는 거는, 국내는 2등 방문에 대한 책이 한 3권 정도 나와 있는데 그나마 일본 사람들이 썼고 한국 사람들이 쓴 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자세히 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등방문의 고향집을 옛날에 가본 겁니다. 자, 이등방문에 대한 연구는 우리는 없지만 일본 쪽에서 보면 일본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순신과 코리아 역사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난중일기 같은 경우는 이순신의 난중일기 경우는 그 기록과 그 해석을 아주 전집으로 냈습니다. 이게 한 5권짜리 되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풍신수길과 이순신의 그 임진왜란의 해전을 분석한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용과 전설이라는 책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복배의 적, 즉 배신의 적이라는 뜻에서 이순신과 풍신수길의 전쟁에 대해서 쓴 거 있고, 원조 한류 스타라고 지금 이순신을 보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풍신수길의 대결 과정. 그 다음에 우리 텔레비 드라마에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거가 나왔었는데, 그건 일본에서 지금 만화로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전집으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연구가 부족하죠. 자,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서 걸어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요시다 쇼인의 역사관, 기념관이 있습니다. 자,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일본 조슈본, 즉 사스마 조슈 도사 히젠 4개 주력본이 명치 유신의 독과 막부를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주력본 중에 하나가 이 조슈본인데, 바로 그 조슈본의 정신적 스승입니다. 정신적 스승으로서 공부를 이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이 밑에서 총리가 7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요시다 쇼인이라면 조슈 출신들은 깜빡 죽고 나머지 사람들도 대체로 좀 어려워하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걸어서 이게 이제 요시다 쇼인의 그 강의장 집안 모습이에요. 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은 그래도 거의 상급 사무라이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상급 사무라이니까 연봉이 꽤 되는 사람이죠. 먹고 살만 하니까 또 애들을 가르치고 걔들을 인재로 만들어서 국가의 지도자로 만든 사람이죠. 요시다 쇼인 갖고 별도로 1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당시의 요시다 쇼인이 지금 앉아있는 모습이고요. 일종의 제자이면서 자기 부하들이겠죠. 상급 사무라이니까. 이게 이제 요시다 쇼인의 그 밀랍 인형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안세이 대옥이라고, 첫 번째 이 사람의 죄명은 페리 제독이 왔을 때 페리가 그 요코하마 앞에 군함을 띄워놓고 있는데 쪽배를 하나 타고 그 밑으로 쪽배를 져서 밤에 가가지고 페리 제독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를 미국에 좀 데리고 가라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공부하고 싶다고. 이거는 번외 허가도 받지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한 거라 이게 이제 죄명이 돼가지고 그런 죄를 포함해서 결국은 참수당하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이 가리킨 제자들이, 이 사람이 열었던 서당 이름은 송하촌숙입니다. 쇼카 손조쿠인데, 여기서 가리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일단 기도 다카요시. 이 사람은 명치 유신의 삼걸, 즉 사이고 다카모리하고 기도 다카요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명치 유신의 삼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이제 일본이 266개의 번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근대화시켜가지고 폐번치연, 번을 없애고 현으로 만드는 근대적 행정 시스템을 만드는 데 앞장선 사람이죠. 두 번째, 이 동네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야마가타 아리토모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 정한론의 원조입니다. 이 사람이 야마가타 아리토모.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정치 파벌을 제일 먼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만든 사람인데, 월요회라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정치 파벌을 만들어서 계파를 형성했고,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일본 정치를 말아먹었죠. 상급 사무라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요시다 쇼인이 공부를 가르칠 때 이 사람은 그 서당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배웠지만은, 이등방문이는 신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상급 사무라이하고 나란히 앉아서 공부를 배울 정도가 도저히 아니니까 이건 평민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서서 강의를 듣다가 요시다 쇼이는 나중에는 공부하는 태도나 배우려는 하는 열이나 또 학문적 실력이 있기 때문에 너도 돌아서 앉아서 배워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돌아서 배웠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오금을 못 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도 자기보다 위일 뿐만 아니라 신분도 너무 높고 그래서 나중에 이 정권을 먹었을 때 그때도 이 사람 앞에서 오금을 못 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느 정도 은퇴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등박문희가 그때부터 좀 놔두기 시작했죠. 이 사람은요 돈밖에 모르는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별장이 교토에만 3개가 있고 동경 쪽에 다 합쳐서 또 한 서너 개 있고 별장 하나 사이즈가 한 5,000평에서 10,000평 막 이렇게 됩니다. 그 전부 일종의 번주들한테 뺏은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한반도를 먹을 때 원조가 누구냐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이에요. 이등박문희보다 정한론을 먼저 주장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도 부정부패한 관료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찍혔고 결국은 이제 외압에 의해서 정계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사람입니다. 자, 이등박문희는 그 밑에 제자급으로 기시 노부스케 정도 조금 1 제너레이션, 2 제너레이션, 3 제너레이션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시 노부스케도 여기 조슈벌의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7명의 총리가 다 여기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기시하고는 형제지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기시가 사또네 집에 양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또였지만 나중에 본래 이름으로 기시를 바꿨죠. 그리고 사또 A사건 밑에 여기서 아베 신조가 이제 지난번 총리가 탄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본은 정치 계보가 아주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계보 사실 없죠. 박정희 대통령 밑에 있었던 당시의 관료들이나 당수들이 정치 계보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냐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정치 계보가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아주 그냥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쪽 사진이 이등박문입니다. 이등박문하고 이 5명을 얘네들 말로는 조슈의 5명의 오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명이 번외 장학생으로 영국에 유학을 갔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표기를 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보면 번외 공금을 갖고 튀어서 영국으로 튀어가지고 공부를 배운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역사에서는 번외 공금을 들고 튀었다는 건 다 없어져 버렸고 번외 장학생으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옛날엔 공금을 갖고 튀었다고 다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영국에 가가지고 어쨌든 영국의 선진 문화를 배웠죠. 그 중에 특이한 사람은 바로 이노우에 가오로 이 사람입니다. 이등박문이고요. 이등박문보다 5살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도 상급 사무라이 출신이고요. 얘는 상대가 안 되죠. 신분으로서는. 그런데 자기보다 5살 아래인 이등박문을 형처럼 모시고 다녔어요. 자기 신분이 훨씬 높은데. 그 얘기는 이등박문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비범한 인재였기 때문에 그랬고 실제로 이등박문이가 처음에 총리가 됐을 때 이 사람을 외무장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일본 측 대표 2사람이 있었는데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자, 이등박문의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그 공부방 서당에서부터 멀어봐야 한 300m 이 집입니다. 원래 이 집은 도쿄 시나가와에 있던 거를 통째로 뜯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을 한번 어느 정도로 살았나 하고 보고 싶어서 간 겁니다. 자, 집 큽니다. 제가 대충 봤을 때 건평이 한 130평에서 140평 사이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집이더라고요.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2층 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마 요 방이 이등박문에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도코노마가 있고 여기에 그 그림 부고시가 걸려 있는 거 보면 이 방에서 아마 동경에 있을 때는 일을 받겠죠. 밤에 집에 와서도 2층 방에서 내려다보면 마을의 풍경이고요. 이등박문희는 상당히 좀 비교적 청렴한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재벌들한테 뭐 삥땅 뜯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것보다는 돈을 뜯긴 뜯었는데 주로 정치 자금으로 뜯었고, 그 정치 자금을 자기가 또 집행을 하지 않고 자기의 그 오른팔경인 이노우에 가오로,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 외무장관이자 강화도 조약의 대사, 일본 측 대표로 온 사람, 그 사람한테 돈을 다 맡겨버렸다고. 그래서 돈은 자기 손으로 만지진 않았어요, 이등박무인은. 그러니까 근데 비교적 청렴하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2층에 있는 그 올라가는 복도입니다. 자, 여기 이제 1층으로 제가 내려왔는데요. 1층에 지금 여기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큰 방이 나오는데, 이 큰 방에 이등박문희의 모든 사진이 여기 다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누구라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제가 한 장도 안 빼놓고 다 찍어 갖고 왔습니다. 희귀한 사진이 많아요. 자, 이게 부인인 우메코의 사진입니다. 우메코는 원래 그 게이샤였습니다. 게이샤. 얼굴이 좀 되죠, 보니까. 게이샤라 이등박문희 단골로 댕기다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고, 일본은요 게이샤를 술집 여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술인으로 보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게이샤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미인이었어. 젊을 때 뭐 얼굴 사진 보세요. 굉장히 미인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우메코 부인을 가리켜서 내조의 여왕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느 정도 내조의 여왕이었냐면, 이등박문희가 술집에서 술을 먹고 게이샤가 마음에 들면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자기 방에 데리고 잤는데, 이 우메코 부인이 그 게이샤가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침밥을 차려서 먹여주고, 그 다음에 갈 때 돈을 줬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 정치가의 부인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자, 이게 이등박문과 그의 아들, 딸, 우메코 부인이죠. 이등박문의 자식들은 정계에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 다른 집들 보면은 뭐 자자손손 뭐 정계에 나가는데, 여기도 정계 안 나왔어요. 자, 우메코 부인이 늙었을 때 모습입니다. 다 이 집에서 찍은 겁니다. 이등박문이 영친왕을 잡아갔을 때, 일본 잡아갔을 때 영친왕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자, 본인이 쓴 액자고요. 이 액자 뜻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일본 학자들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대. 그렇게 하나 써놨더라고. 이등박문이 쓴 붓꽃인데 전지가 찢어질 정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죠. 바로 아까 도코노마의 모습이고요. 이등박문에 대한 연구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조선 관복을 입은 이등박문의 모습입니다. 아까 첫 장면에 보셨듯이.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조선 관복을 입고 자기 마누라까지 조선 관복을, 조선 양반 집 아낙네의 관복을 입혔을까? 이게 미스테리인데, 저는 이등박문이 아버지까지는 이름이 나오지만 할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일본은 오늘날 총리를 하는 정도 되면요, 2시간만 조사하면 할아버지 1대 조상까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나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할아버지 때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계의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 정도 되면은 일본이 이 사람이 백제계라고 밝혀지면 일본이 지금 창피하니까, 일본의 초대 총리가 된 사람이니까 자료를 찾으려면 아마 대학 도서관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아마 한 달은 뒤져도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심정적으로는 한반도 출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등박문의 장례식 때 안중근 의사한테 하얼빈역에서 총을 맞고 죽어서 일본에서 치른 장례식입니다. 자, 제가 이등박문 얘기를 미리 한번 이렇게 대충 개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국 유학 가기 전에 조시번에서 나가사키로 군함 살 돈은 없었고, 거기 가서 선진 문물을 배운다고 해서 나가사키 해군 전습소 가서 교육거리기도 하고, 해군 전습소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나가사키의 모든 그 일본의 우국지사들이 했으니까 거기서 사람도 새기고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나가사키를 다닌 사람입니다, 이등박문이.
그 기세 등등한 사무라이였죠. 예, 그래서 지금 이등박미라는 사람은 대충 평민이고, 아버지는 동네 이장을 보다가 공업을 들고 튀어서 결국은 15년 동안 잠적하다가 돌아올 정도의 좀 이상한 집안 사람인데, 어쨌든 이러한 인물이 이 동네에서 탄생을 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미리 한번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